고조선의 진짜 뿌리는 어디인가? 요서 하가점, 그리고 대규모 유입의 비밀.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죠? 5천년 전 홍산문화, 옥 갈고 제단 쌓고 여신님 모시고 700년 동안 전쟁 없음, 왕 없음, 빡침 없음의 산무 문명. 샤머니 옥 들고 하늘님, 올해는 제발 하면서 기도하던 그 평화의 시대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기후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어요. 맞아요. 기원전 3000년경, 더 정확히는 기원전 3020년. 우하량 여신묘 기둥을 방사성 탄소로 찍어보니까 그때 딱 홍산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홍산이 사라지고 요하 유역은 무려 1000년 동안 침묵 모드 온. 잠깐, 침묵 모드? 그게 뭔 말이야? 쉽게 말해 홍산의 화려함이 싹 사라진 상태예요. 제단도 안 만들고 옥도 안 갈고 대규모 제사도 끊기고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소하연 문화라고 작은 마을 정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홍산 같은 복잡하고 근사한 사회는 사라졌죠. 그런 문명이 뒤로 간 거네? 네, 와르르 수준의 퇴보.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문화적 공백기, 영어로 하이에이트스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홍산을 떠받치던 종교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게 유력해요. 기후가 나빠지고 농사는 안 되고 사람들이 속으로 저 샴은 진짜 하늘과 통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무너지면 시스템도 같이 무너지는 법이죠. 그런데 제2문화가 사라졌다고 문명이 퇴보했다는 게 맞는겨?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생활하고 있었는디. 맞아요. 사라졌다가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먹고 살긴 했죠. 근데 문제는 규모와 복잡성입니다. 홍산은 거대한 제단, 석단, 옥공방, 중심지가 있는 복합사회였어요. 그게 싹 끊기고 작은 마을 단위로 흩어진 겁니다. 고고학에서 말하는 문명 수준이 리셋된 거죠. 사람은 살았지만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퇴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0년경 이 침묵이 깨집니다. 근데 돌아온 건 평화?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은요, 홍산 이후 요하 유역에서 벌어진 초대형 변화, 하가점 하층에서 상층으로 넘어가는 그 격동기, 그 사이 벌어진 인구대 이동과 DNA 스토리, 그리고 이게 고조선과 무슨 상관인지까지 한 번에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침묵을 깨고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 기원전 2200년쯤 요하 유역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 가, 점, 하, 층, 문, 화. 가장 초기 정착지는 기원전 2101년에서 1971년. 방사성탄소가 찍어준 숫자니까 이건 거의 타임스탬프급이에요. 옥과 제사를 중시하며 살았던 홍산 문화와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하가점 하층 문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농사지었겠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것도 그냥 농사가 아니고 기장 농사. 조랑 기장을 이 정도면 농사 중독 아니냐 싶을 만큼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돼지, 밖에서는 양, 그리고 개도 기르고 농경 풀세트죠. 고고학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고도로 발달한 농경 경제. 네, 홍산이 신님, 저희 듣고 계시죠? 였다면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일단 먹고 삽시다. 신님은 나중에 이 분위기예요. 그럼 평화롭겠네. 농사만 하면 싸울 일도 없고. 초반엔 진짜 그랬습니다. 기원전 2200년 무렵의 하가점 하층 문화 마을은요, 흙벽집, 반지하식 움집, 곡물 저장 창고. 딱 봐도 여기 그냥 착한 농촌 마을 같은데 싶은 세상. 근데 말입니다. 기원전 1500년쯤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평화롭던 농부들의 세계에 뭔가, 아주 뭔가 안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자, 평화롭게 농사짓던 하가점 하층 문화 사람들. 근데 방사성 탄소 연대를 쭉 모아보니까 초기엔 집도 벽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술 용어로는 타입 A 정착지. 그런데 기원전 1500년을 지나면서 갑자기 벽이 돌로 바뀝니다. 그냥 돌벽? 아니요, 진짜 성벽입니다. 성벽이라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야?
그건 맞아요. 돌로 쌓은 요새, 심지어 아무데나 쌓은 것도 아니고요. 산 능선 위, 외벽, 그리고 2.5m 더 높은 내벽, 그리고 반원형 망루까지. 여기 진지하게 싸웠다는 그 느낌 그대로죠. 대표적인 게 삼자점 산조 오디안 석성입니다. 자연 절벽을 등지고 나머지는 돌벽으로 싹 둘러버린 요새 중의 요새. 와, 그거 만들려면 사람 엄청 들었겠어요? 엄청? 그 표현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학술 보고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동집약적 공공구조물, 막대한 노동력 투자. 이 한 문장에 담긴 숨은 뜻은 이거 하나 만들려고 동네 사람들 전부 돌 들고 덜덜 떨었다, 이겁니다. 홍산 사람들은 재단 쌓느라 돌 날랐고 하가점 하층 문화 사람들은 성벽 쌓느라 돌 날랐습니다. 기원전의 돌 문화는 정말 집요해요. 근데 갑자기 왜 싸우기 시작한 건데? 두 글자 기후. 기원전 1500년쯤 요하 유역이 한랭 건조 모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비가 안 옴. 기장 농사는 물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에이, 그럼 농사가 망하지? 그렇죠. 농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생산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웃 마을이 야 나눠 먹자 하면서 약탈을 막으려면 성벽을 쌓아야죠. 학술 논문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문화 후기는 집단 간 경쟁과 폭력적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였다. 즉 평화의 시대는 끝. 기원전 1500년 이후는 먹고 살기 전쟁 모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300년경 지속된 기후 악화와 경쟁, 그리고 충돌 끝에 하가점 하층 문화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가 망하고 다음 문화가 등장하는데 이게 단순히 문화가 바뀌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에? 무슨 뜻이에요? 기원전 1300년경 하가점 하층 문화가 무너지고 기원전 1000년경 하가점 상층 문화가 등장하는데 DNA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데? 하가점 상층 문화 사람들 대션치안 유적에서 나온 유골을 분석했더니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두 가지 유전자가 나타나요. 첫째, N1C 하플로그룹 무려 33.3%. 둘째, C3E 하플로그룹 11.1%. 학술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와 하가점 상층 문화 사이에는 뚜렷한 유전적 불연 속성이 존재한다. 갑자기요? 그게 어디서 온 건데요? 북방 스텝입니다. 시베리아, 몽골, 만주 북쪽. 학술 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N1C는 북부 유라시아 스텝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하플로그룹이다. 쉽게 말하면 유목민들이에요. 하가점 하층 문화가 무너진 뒤 북쪽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대규모로. 그럼 왜 내려왔냐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렸습니다. 첫째는 밀려남입니다. 유목민이 살던 북방 스텝 지역이 이 시기 점점 건조해지면서 목초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살 곳을 찾아 남하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는 끌어당김입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가 기원전 1500년 이후 내부 싸움과 기후 악화로 이미 방어력 돌성벽을 유지할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요하 지역에 군사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건조한 기후에 강하고 이미 청동기 무장을 갖춘 북방의 군사적 엘리트들에게 내부적으로 약화된 하가점 하층 문화의 땅은 거부할 수 없는 정복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 농부들은 전쟁으로 죽거나 쫓겨나고 유목민들이 그 땅에 눌러앉았다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은 대부분 죽거나 쫓겨나고 여자들만 남아서 DNA가 바뀐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고대 DNA가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가설이죠. Y 염색체, 북의 혈통은 급진적으로 북방계 N1C, C3E로 대체됐지만 여성에게서 대물림되는 mtDNA 모계 혈통에는 그만큼의 급진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성 주도의 대규모 유입, 즉 정복이 일어났고 승리한 북방 남성들이 기존 하가점 하층 문화 사회의 여성들과 혼인하며 사회를 군사적이고 목축 중심적인 새로운 지배 구조로 재편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DNA만 바뀐 게 아닙니다. 생활 방식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하가점 하층 문화는
기장 농사 중심이었죠. 그런데 하가점 상층 문화는 양, 염소, 말이 주력입니다. 학술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가점 상층 문화는 목축 지향적 경제로 전환되었다. 그럼 농사 대신 유목을 했다는 거야? 네, 건조해진 기후에는 농사보다 목축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하가점 상층 문화 사람들은 청동기 기술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학술 논문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가점 상층 문화는 유라시아 스텝 청동기 전통에서 유래했다. 특히 대정구리 광산에서 청동을 생산했는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950년에서 750년에 청동 제작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가 돌로 성벽을 쌓고 있을 때 하가점 상층 문화는 청동 칼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하나예요. 기원전 1000년경 요하 유역은 더 이상 하가점 하층 문화의 세상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유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12대 영자예요. 이곳의 합장묘, 정확히는 1호분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냐면 비파형 동검 2자루와 잔무늬 구리거울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거울이요? 네, 그것도 한반도 청동기 문화를 상징하는 단유세문경입니다. 비파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 이 두 조합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12대 영자가 요서 지역, 즉 요하의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야? 이게 나오면 바로 고조선 중심지 논쟁이 터집니다. 1960년대 발굴 초기에는 이 유적을 기원전 6에서 5세기의 동호적 유산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고조선 중심지는 평양이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축조 시기가 기원전 8세기까지 올라가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다, 이건 고조선 유적이다 라는 주장이 등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서 지역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학술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유적의 주체와 지리적 중심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핵심적인 연구 과제이자 논쟁 지점이다. 비파형 동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 동검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진화합니다. 이충규 교수님의 분류에 따르면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요. 페이즈 1, 2, 3 비파형 동검 시기, 요령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즉, 이 시기에는 요령과 한반도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뜻이에요. 페이즈 4, 5 세형 동검 시기, 학술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비파형 동검이 시간이 지나면 세형 동검으로 바뀌는 건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충규 교수님 분류대로 보면 페이즈 1에서 3가 비파형이고 이 시기엔 요령과 한반도 북부가 한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페이즈 4에서 5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형 동검은 거의 전적으로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학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요령 쪽은 갑자기 사라진 건가요? 그게 포인트예요. 영역이 줄어서가 아니라 문화기술 중심이 한반도로 옮겨온 겁니다. 후기로 갈수록 한반도 집단이 스스로 발전시키는 힘이 강해졌고 그 결과 세형 동검이 탄생한 거죠. 세형 동검은 비파형보다 더 날카롭고 곧고 실제 전투에 최적화된 형태예요. 의뢰용이 아니라 실전용 무기라는 뜻입니다. 학술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형 동검은 한국형 청동기 문화가 시베리아 스키타이 요소를 통합해 독자적 스타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전쟁이네, 전쟁. 전쟁이 많아졌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초기 비파형 동검 시기에는 고조선의 문화 영역이 요령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걸쳐 광범위했습니다. 12대 영자 유적처럼 요서 지역에서도 비파형 동검과 단유세문경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계에서는 고조선 중심이 요서까지 미쳤다. 아니다, 평양 중심이다.
양쪽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영 동검이 거의 한반도에서만 출토된다는 사실은 이 시기부터 고조선이라는 정치체가 청동기 기술과 군사력의 중심이 점차 한반도 내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걸 뜻합니다. 즉, 요령에서 시작된 문화적 뿌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고조선 국가 형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게 바로 고조선의 진짜 성장기입니다. 넓은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그 힘을 다듬고 완성한 곳은 바로 한반도였던 겁니다. 이제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보죠. 홍산 문화는 기원전 3020년경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문명은 침묵합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복잡한 사회는 사라지고 단순한 생활만 남았어요. 기원전 2200년경 하가점 하층 문화 사람들이 등장해 농업을 다시 세웁니다. 처음엔 평화롭죠. 하지만 기원전 1500년 기후가 무너지고 환경이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돌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전투가 일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기원전 1300년경 하가점 하층 문화는 결국 붕괴합니다. 그 뒤 기원전 1000년경 북방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전적 집단이 내려오면서 하가점 상층 문화가 됩니다. DNA가 말하죠. N1C 33.3%, C3E 11.1%. 이건 기존 하가점 하층 문화와는 다른 계통입니다. 논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와 하가점 상층 문화 사이에는 뚜렷한 유전적 불연 속성이 존재한다. 이 하가점 상층 문화 사람들은 말을 기르고 금속을 다루고 청동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파형 동검이 태어나죠. 이 무기는 요동을 넘어 한반도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 청동기 기술은 뿌리를 내리고 사회를 다시 바꿉니다. 정착, 전쟁, 권력, 연맹체,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아는 고조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조상은 북방 유목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세 집단이 섞였어요. 황하 유역의 농경민, 북방의 유목민, 그리고 한반도의 토착 집단. 논문 표현 그대로예요. 세 집단이 섞여서 고조선이 되었다. 그럼 순수 혈통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네? 맞아요. 고대 사회는 늘 이동과 혼합의 연속이었어요. 순수 혈통이나 단일 민족 같은 건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조선 이야기를 하면 꼭 건드려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곰이 사람이 되고 환웅이 내려오고 그 이야기요. 아니 그건 그냥 신화잖아. 믿을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이 기억해두고 싶었던 역사의 흔적이 그 안에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곰 숭배는 홍산 문화 유적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하늘신앙은 하가점 상층 문화의 제2구조와 연결되고 쑥과 마늘 야생 알리움 계열 식물은 북방에서 약초로 널리 쓰였던 실제 하는 식물이죠.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5000년 전 홍산 사람들이 옥을 갈았고 3000년 전 하가점 상층 문화 사람들이 청동을 녹였고 그렇게 이어진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DNA는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도 단일도 아닙니다. 5000년 동안 섞이고 누적되고 다시 섞인 그 결과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강하고 멋진 역사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백이민족 단일민족이지. 아유, 또 시작이야? 분위기 좀 망치지 마. 지금 좋은 이야기 중이었다고. 하하, 그래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나름의 역사 이미지가 있죠. 다만 오늘 우리가 본 흐름처럼 역사는 하나의 길로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홍산의 옥, 하가점의 성벽,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 속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섞이고 충돌하고 또 이어진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한 가지만의 뿌리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농경민, 유목민, 바닷가 사람, 산지 사람, 북쪽에서 내려온 이들까지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흐름이 만나고 서로 닿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가진 유산은 단일한 색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섞여 만들어진 혼합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유연하게, 더 흥미로운 존재로 만든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단절보다 연결의 연속이라는 사실.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흔적이며 미래를 품은 씨앗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다음 탐험을 예약해 주시고 좋아요로 오늘의 의미를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역사의 매듭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풀어낸 역사의 실마리가 내일의 길을 밝히는 열쇠가 되길 소망하며 더욱 풍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과 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간의 항해였습니다. 다음 항해에서 뵙겠습니다.